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PPT 파일이 지금 준비가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먼저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입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 준비 많이 하고 있나요? 제가 최종 합격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방학 때 대원외고는 학교에 내신에 들어가면 전체 영역을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신을 그래서 수능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열심히는 하고 있죠. 네, 대원외고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입학하기 전까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면 마무리를 최대한 많은 양을 공부해 놓고 가는 것이 유리하고요. 혹시 다른 과목이 밀려서 국어를 조금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미니 모의고사 정도라도 풀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원외고의 내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영역이 골고루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중학교는 학교에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요즘에는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고등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대원외고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고등학교가 교과서 이외의 외부 지문,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객관식의 변별력인 그런 경향인데 우리 대원외고는 시험 범위 자체에 수능의 범위가 포함이 됩니다. 네, 대원을 제가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뭐 근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원외고에 바뀐 모든 선생님의 그런 히스토리, 새로 오신 선생님들의 그전 선생님과의 비슷한 점, 다른 점, 이 모든 역사적인 기록, 기출과 필기가 모두 제 서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어가 그렇게 뭐 필기를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 시험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르치신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필기가 필요한 것이지 필기를 달달 외운다고 시험을 잘 보는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국어 능력 자체가 키워져야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진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교 오기 전에 내신 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신에 한 꼭지가 어차피 모의고사 범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식의 문제들을 접근하고 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법이 안 되는 친구들 있죠. 자, 그런 친구들은 문법은 뭐라도 어떤 것이라도 자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더땡 2400제 그거 아시죠? 그 교재 좋아요. 자신이 문법에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라도 사서 빈칸 정도는 위에 설명 읽어보면 채울 수 있어요. 빈칸을 채워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으나 빈칸에 필요한 개념들을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시험에 임한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빈칸을 바탕으로 수능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이들이 굵직굵직하게 수능형 문제만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본인이 모든 수능형의 모든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만 이해하면 선생님들은 그 허점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의문의 변동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텐데요. 의문의 변동은 중학교 때 너무 아이들이 익숙하게 공부했던 파트고요. 이 인근에서 혹시 학교 다닌 친구들은 중학교 학원에서 선생님 저거 자신 있어요? 중학교 학원들에서 안 해오면 안 보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학교 학원들에서 가르치는 것은 1부터 10단계라고 제가 이제 의문의 변동의 단계를 나누자면 3, 4단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의문의 변동 수업을 하면 거의 다 학생들이 의문의 변동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고요. 이렇게 범위가 큰 줄 몰랐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익숙하게 하고 온 것은 선생님들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건 혹시 잘 못하더라도 중학교 때 배웠었던 의문의 변동만이라도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학은 혼자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뭘 공부하고 오기를 또 제가 추천하냐면 독서 공부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비문학은요. 학생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글읽기 능력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문학적인 글읽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과적인 학생들은
문학보다는 차라리 비문학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문학적인 글 자체가 잘 안 읽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독해력이 굉장히 약한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까다롭게 출제되는 명제, 판단, 선지 판단에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비문학 교재 요즘에 좋은 책이 진짜 많거든요. 자, 몇 개 책들을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제 추천드려서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비문학 독서를 이렇게 문제를 푸는 능력을 체크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요약하고 중심 내용 찾고, 그리고 거기는 어휘를 외우고, 이런 공부가 지금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부입니다. 그동안 요약 공부 많이 하고 어휘 공부 해왔던 친구들은 국어, 어휘, 요약 이런 리딩은요, 안 하면 퇴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었으면 정말 잘했던 거예요. 계속 그 공부를 유지시켜 주시고, 지금 그 공부를 혹시 안 했다라고 하면 어차피 문학 혼자 붙잡고 있어도 잘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거보다 저는 모든 공부의 순서는 비문학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문해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탐구 과목도 잘해요. 요즘에 탐구 과목은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변별력은 결국은 문해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말로 풀어져 있는 비문학, 독서, 그 다음 사실은 소설. 소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소설이 아이들이 왜 어렵냐면요, 말로 길게 풀어져 있는 내용인 아주 긴 그 소설을 일정 부분을 딱 발췌해서 시험에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모른 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보다 오히려 안 읽힌답니다. 비문학은 딱 완결된 한 편의 글이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소설은 전체 소설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이 밑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읽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 읽기는 말로 풀어져 있는 비문학, 소설, 그 다음에 짧게 압축되어 있는 문학으로 가는 게 올바른 순서이나, 저도 소설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특강을. 왜냐하면 학원 수업은 애들이 힘들어해요. 소설부터 시작하면 지루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비문학, 특히 이런 뭐 소설이나 뭐 소설보다 지금은 비문학을 더 강조를 드리니까, 이런 글들은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가르쳐도 본인이 스스로 머리 터지게 읽고 또 읽고 해봐야 그게 늘어나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들이 요즘에 나와 있더라고요, 서점에 가면. 그래서 그런 책들 찾으셔서 아무 책이나 괜찮습니다. 기출을 요약하고 중심 내용 찾고 구조도 찾고, 너무나 기본적인 공부지만 이런 공부가 학교 가기 전까지 하기에 가장 좋은 공부예요. 그리고 독서 교재 속에 뒤에 어휘가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대원 가서 결국 내신 국어도 잘하게 만드는 좋은 책이니까 그런 책 독서 하나 사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문법 공부를 지금부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틈새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잘 모르는데 모르는지를 모르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품사랑 형태소예요. 자, 대원 선생님이, 최근 선생님이 이제 몇 년간 가르치셨던 이제 문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문법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학교도요, 이 선생님처럼 예를 들어 의문의 변동이면은 100몇 문제를 본인이 편집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기출문제를 나눠주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동안 대원외고에서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PPT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능형으로 우리 친구들이 문법을 잘 못해도요, 굵직굵직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문제를 출제되는 수능형은 잘 풀지만, 대원 내신에서는 수능형 중에 아이들이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능형으로 학교에서 대비를 하는 것,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는 건 맞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원 수능형이다. 대원 수능형이다. 수능은 수능인데 내신의 색깔이 강한 수능형이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모르는 빈틈의 발음들을 잘 찾아내셔서, 예를 들어 팥, 양, 갱. 자, 니은 첨가를 가르치면 당연히 요즘에 밤양갱, 밤양갱, 이건 없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그냥 어떻게 발음해도 돼요. 자, 그런데 파양갱은 원래는 판양갱이 돼야 돼요, 문법의 규칙에 따르면.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너무나 충격적이게 파양갱이에요. 이런 문제들 애들이 쓰지도 않잖아요. 양갱을 먹기는 합니까, 애들이? 그래서 이런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써먹을 어떤 기회가 없는 이런 단어들, 이런 데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스스로 좀 하고 올라오면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혼자 하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본인이 이걸 모르는지도 모르는 파트가 품사랑 형태소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2월 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학교에서도 이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교과 과정에 이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나머지를 다 풀 수 있고 변별력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라서 요거를 제가 2월 중에 무료 1회 특강을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아주 잘 가르쳐서 학교 들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국악학원에서 공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어머님들 이 자료에 있는 거 제가 아직 말씀드린 거 빨리 읽어나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비중이 매우 큽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법을 굉장히 성의 있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그 어느 학교보다도 성심성의껏 선생님이 직접 학원 선생님처럼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그게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그런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교과서 5의 범위, 수능 기출, EBS까지 방대한 범위가 문법에 출제가 됩니다. 전 영역의 선행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문법은 음원의 변동만 그리고 문법 요소라는 파트가 거의 1학기 범위인데 여기에 변별력은요.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 엄청 공부하고 가도 형태소에서 이게 어간이냐 어근이냐 이게 변별력이에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어간을 몰랐어요. 어간과 어근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몇백 문제를 풀고 갔는데 어간 어근을 몰라서 틀리다니요. 그래서 문법은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기를 학원 선생님들은 뭔가 여러 가지 메뉴를 이제 주기 위해서 의문의 변동 특강, 모 특강 사실 이런 식으로 방학 특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문법은 알려면요. 전체가 한 바퀴가 다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맞물려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대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법적인 지식이 선행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체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문법적 변화 과정을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원 서술형은 아주 어렵다기보다 대원 친구들이 그래도 문과적인 성향이 좀 강한 친구들이 많은 학교기는 하지만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써서 감점 요소가 있거나 남학생들은 죄송합니다. 너무 안 써서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직접 써보게 하고 첨삭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그 약점 부분들을 첨삭을 받고 나서 다시 재첨삭, 리라이팅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아이들이 감점이 없어요. 시험 보고 나면요. 그 문제 몰라서 서술형 못 썼어요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하는 핵심을 제대로 못 썼거나 그래서 감점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써봐야 된다는 것.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요. 서술형은 논술이 아닙니다. 생각을 쓰는 시험이 아니죠. 1, 2, 3, 4, 5번 객관식에 나온 선지를 조건에 따라 쓰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써보면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공부를 시켜나갈 거고요. 문학은 개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문문학은 교과서나 EBS나 기출이나 모든 것을 골고루 엮어서 출제하는 스타일로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EBS 작품 많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기 제시형, 수능에서 3점짜리로 출제가 되는 보기 제시형,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분석한다고 할 때라고 하면 깊이 있는 분석력을 요구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객관식의 변별력이 되고요. 그동안 산문문학은 어떤 파트가 나와도 그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문문학에 갑자기 드러날 수 있는 변수는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약한 게 한자성어죠. 한자성어. 그래도 라떼는 애들한테 이거 그냥 대충 그냥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정말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그리고 그 한자성어나 속담 같은 데서 말하는 그 정서 자체가 와닿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외우게 하지는 않고요. 대원 내신에 관련되는 것들을 내신 때 뽑아서 그냥 압축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한자성어가 변별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독서는요. 아이들마다 편차가 정말 큽니다.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7번처럼 미리 공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법 작문은 남의 학교는 또 잘 안 하는 파트들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 또 대원외고 아니니까 대원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출제 경향과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얘는요. 독서가 되면 돼요. 독서가 되면 되기 때문에 독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몇 개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단 내신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내신 범위에 들어갈 때 서술형을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어차피 수능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술형이 없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범위에 들어가면 기출을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어서 그때 풀리고 첨삭해서 가르치면 돼요. 얘는 내신 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얘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시키느냐?
아이고 밀렸네요. 네, 제가 앞에 수업을 하고 아주 중요한 제 노트북에 연결하는 잭을 코트에 넣었는데 오늘 오다가 추워서 어머니 근데 그런 경우 많으시죠? 춥네 하고 패딩으로 갈아입고 왔는데 그 속에 있지 뭡니까? 그래서 아침에 와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게 예쁘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밀렸네요. 대원외고 수업 그 이상을 넘은 단거나 손필기 노트. 대원 친구들은 여학생들 남학생들 나눠서 죄송합니다. 여학생들은 필기를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남학생들은 가끔 실지렁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실지렁이. 자,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 들어가시지는 않지만 같은 수업을 해도 필기가 조금 달라요. 아이들이 위치도 달라요. 그걸 제가 보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필기가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거나 뭐 이래서 제가 국어 필기를 정리해 드리는 것은 아니라 학교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뭘 강조해서 가르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 것을 취합해서 그리고 제가 20년 가까이 가르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최신 업데이트는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아이들에게 필기를 받아서 그 필기를 그대로 주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해석을 하고 선생님들은 스킵하셨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또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색깔을 달리해줘요. 학교 필기는 예를 들어 뭐 파란색으로 해주면 제가 추가하는 필기는 또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이런 걸로 써가지고 위에다 써놔요. 이은영쌤 추가 필기 핑크색, 학교 필기 파란색,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더 들어가야 될 거 예를 들어 민트색 이렇게 딱 정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 한 것만 갖고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원 내신의 핵심은요. 방대한 범위를 압축적으로 연계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손필기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매주 한 권씩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원에 와서 적중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모의고사는 누적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싫어하죠. 누적. 하지만 학습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1주차 때 진도 나간 게 6주차 때는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주차 때 많이 틀렸던 거를 2주차에 반영해서 좀 더 다른 유형으로 어렵게 출제를 하고 그리고 1주차 때는 미처 출제하지 못했지만 3주차 때 출제해서 1주차 때 2주차 때 배운 것을 6주차 직보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게 그런 누적 모의고사고 여기에 또 하이라이트는 서술형을 직접 쓰게 하고요. 조교한테 서술형 첨삭을 1차적으로 시키는데 조교는 단답형만 채점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직접 첨삭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과 학생에게 동시에 전송을 하고요. 학생이 그걸 학원 와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좀 힘들잖아요. 하지만 코로나가 낳은 아주 훌륭한 교육 시스템인 1:1 줌이 있습니다. 얼굴 서로 안 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부담 별로 안 느껴요. 줌으로 들어옵니다. 30분씩 해줍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마다 이런 개인적인 케어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대면이 좋지만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제가 줌이라도 해준다. 줌도 어려워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 전화합니다. 전화로 하면 제가 딕션이 좋아서 전화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첨삭하고 알 때까지 클리닉을 해주는 게 제 수업의 컨셉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수업을 이게 화살표입니다. X가 됐죠. 화살표. 요 단계별로 제가 뭘 하는지를 지금 압축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개념 꼼꼼하게 손필기 해준 다음에 이게 선생님 개념 정도는 자기네가 알아서 해도 되지 않나요? 선생님 다 알아요 라고 수업 시간에 대답은 전국 1등처럼 하는데 막상 이걸 문제화시켜서 물어보면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빈칸을 채우고 OX 퀴즈로 정말 헷갈리는 그런 선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개념 공부를 탄탄하게 시킨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파트예요. 뭐냐면 요즘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도 모두 고르쇼 문제를 많이 풀고 오죠. 근데 모두 고르쇼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오답부터 소거해요. 그래서 객관식 중에 오답을 소거하다 보니까 답이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확률로 고를 수도 있는데 요즘엔 어떻게 나오냐면 1개, 2개, 3개 이게 모든 과목의 학교도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어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저는 객관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어가 두루뭉실한 과목이 아니고요. 감으로 푸는 과목이 아닙니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정확한 선지 판단, 명제 판단의 근거가 분명히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명제 판단력을 키워주기 위해 제가 다답형 다지선다로 아이들에게 OX와 다답형 다지선다 모두 고르시오.
15개 선지를 주고 답이 2개일 때도 있습니다. 15개 선지를 주고 답이 15개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제를 해서 객관식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이런 명제 판단 능력을 제가 키워주도록 하고, 그리고 오답을 그 숙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문제를 푸는 게 끝이 아니라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오답이 나오면 해설지를 다 주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야자 시간에 막 문제를 풀어요. 그럼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를 참고해서라도 스스로 오답 정리를 해오는 겁니다. 오답 노트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요. 그 문제에다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면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하는지를 제가 샘플로 다 교재 앞에다 줄 거예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오답 정리를 습관화하게 하면 대원 친구들은,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의 목표는요 1등급이 아닙니다. 만점이 목표예요. 만점. 이제는 1등급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맞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정확한 오답 정리를 습관화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 4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과 서술형 첨삭 해주도록 하고요. 5번째는 이제 클리닉 알 때까지 해주고, 그리고 유사 유형을 연습하는데 요즘에 AI로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AI가 골라주는 문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AI처럼 골라서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저와 조교가 합심을 해서 저희는 AI가 아닌 사람이 골라주겠습니다. 대원에 딱 맞는 대원 친구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을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직전 대비입니다. 직전 대비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동안 공부했었던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이지 다 모아놓고 질문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총정리를 압축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국어시험 보기 전에 딱 아이들이 30분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게 제가 직전 대비 날은 이제 수업 끝나고 알맹이 정리라고 해서 30분짜리 강의도 올려줘요. 그럼 그거 보고 가면 다음 날에 너무 떨려요 첫 시험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강의를 보고 가면 아이들이 핵심적인 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를 봐서 통과하면 좋은데 통과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머님과 학생의 동의하에 남겨서 여기서도 역시 알 때까지 공부를 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밀착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밀착이 혹시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애는요 선생님이 너무 밀착하는 게 부담스럽대요. 이런 친구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고요. 아우 우리 애는 밀착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잘 밀착해서 살살 달래서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착 관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뭐 매주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수업을 했고 숙제가 뭐고 테스트 범위가 뭐고 주문 며칠 날 무슨 교재를 갖고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서술형 첨삭지와 함께 학생과 어머님께 동시에 발송을 해드린다가 여기 1번 파트고요. 2번째 파트는 이제 관리와 클리닉.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24시간 질의 응답입니다. 정말 24시간 받아요. 애들이 선생님은 도대체 언제 주무세요? 라고 하는데 잘 알아서 잡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학원 강사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니잖아. 누구나 건강해야 되지만 제가 코로나 한번 걸려가지고요. 옛날에 예전에 4년 전인가 코로나 한번 걸려갖고 시험 기간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9시간을 수업하면서 처음으로 와 학원 강사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학원 강사가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해서 건강관리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자는 거 애들한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세요. 그냥 원할 때 언제라도 문자를 보내놓으면 제가 알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제한 없고요. 빠른 답변을 약속드리지만 제가 주말은 바쁘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주 중에는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선생님 이거 어쩌고 저쩌고인가요? 응, 아니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전미사를 모르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전미사에 관한 짧은 강의 짤을 주거나 전미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서 주거나 이해가 안 돼? 그럼 전화해 있다가 전화로 설명해 줍니다. 딱 5분만 설명해 줘도 돼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최대한 소통하면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표는 이렇게 2시부터 5시고요. 클리닉은 필요한 친구들에 한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충을 더 해줄 파트가 있으면 제가 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안 걸리는 게 좋고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은 클리닉하는 친구들의 시간을 더 투자하는 만큼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더 잘할 수 있게끔 따로 제가 신경 써서 시간을 투자해서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에 맞게끔, 잘 못하는 친구들은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월 중순에 하는 그런 학원에서 한 셋째 주, 넷째 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확정해서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강의, 꼼꼼한 관리,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대원외고 친구들 수능 내신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